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메리 설날. 네,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설날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캐러반이라는 데를 와서 잤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왜 좋은 집 놔두고 생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더군요. 어찌되었건 산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고자 그 답답한 캐러반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기 형 이거 멋부린 거 아니고 선글라스 아닌데, 이게 뭐냐면 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안경 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변한 거니까 저 형 좀 까부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안경을 이거밖에 안 갖고 온 걸 어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이렇게 멀리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곧이어 저희는 곧 이 동영상을 통신망을 통해서 올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혁명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 민주화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두가 기술을 취해서 그 기술을 누리고 또 이용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그런 장치, 그리고 이런 온라인이라는 장치가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한국에서 정말 거대한 물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튜브 현상들은 결국 기술 민주화가 이뤄낸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채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이 준 새로운 시대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거대 방송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됐어. 또 반면에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또 반면에 아주 유니크한 썸띵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단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멀티플, 소위 말하는 이익 대비 배수, PER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보통 10배에서 14배 정도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넘게 올라서 15배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치평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평가다, 15배가 웬일이냐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또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야, 이게 뭐 50배, 100배 그냥 빵빵 터져. 물론 금리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금리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아침 미국 시장 전해드리기 전에 자꾸 주식 강의를 하게 되는데, 뭐 특별한 환경이니까 제가 지금 산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산속에 오니까 노래도 부르고 싶어. 까로미오 벤. 네, 잠시 방송사고였습니다. 네, 다시. 네, 이렇게 이제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을 평등한 위치에서, 즉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을 과거처럼 어떤 장막에 갇혀 있는 시장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멀티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달라진다. 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멀티플은 금리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아무리 올라도 비싼 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현재 가치가 비싸냐 싸냐 할 때는 그 금리로 할인을 칩니다. 만약에 10% 금리라고 하면 10년 정도 단리금리라고 할 적에는 10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되는 거죠. 그 금리만큼, 그 원금만큼 돈을 받죠. 매년 10%씩 받으면. 복리라고 할 경우에는 7년이면 그 돈을 받습니다. 10%면. 그러니까 뭐냐면 7년 또는 10년에 가치가 반토막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금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금리가 제로로 되자 반토막이 될 게 없잖아요. 지금 0%면 10년 후에도 0%라는 가정이 있다면
지금의 가치나 그때의 가치나 똑같죠. 그러나 10%면 7년 또는 10년이면 반토막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금리만큼 현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니 물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기업과 기대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멀티플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설날 그냥 음력 새해 아침에 저한테 불현듯 든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금리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금리를 움직이게 만들 양적 축소, 즉 테이퍼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냐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과거 증시각도기 아침에 이런 거시 이야기들을 꾸준히 드렸거든요. 한번 역주행으로 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반도체. The day of 반도체. 아니지. The day of semiconductor지. 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네,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5%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물론 왜 이랬을까요? 물론 이제 그 개별단으로 가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번 사사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6단 그 메모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그것들이 결국 애플에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강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 그게 맞다면 롱숏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아침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이거죠. GM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매출은 조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 왜? 반도체 공급이 없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엑스박스, 그리고 소니가 만드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공급이 완전한 쇼티지에 있죠. 왜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은데 또 새해 아침에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과연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는 그 즈음에도 지금과 같은 온라인 디바이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또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죠. 투자자들은 생각이 항상 이렇게 많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전적인 투자에서는 좀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투자한 기업이 좋아지면 오케이, 좋아, 고, 투게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잘못됐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반도체가 이런 쇼티지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줬다. 다른 쪽은 뭐 그냥 애매해요. 지금 뭐 나올 게 다 나온 상황이라서 S&P는 0.17% 올랐고 다우는 0.02% 오히려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0.38% 올랐는데 만약에 반도체 상승이 없었다면 나스닥이 올랐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달러 가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서는 오늘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저께 30년물 입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물 입찰이 보통 입찰률이 2.4배 내외 정도 수준인데 응찰률이 이번에 2.1대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0년물 급체는 올랐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지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30년물 국채의 현재 금리 수준은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채권 투자자들이 보여줬다. 이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조금 감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역시나 대표 지표물은 10년물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소폭 강세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이것은 약간 논외로 치셔도 되긴 된다. 그래서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10년물 금리가 본격적으로 튀게 될 때 연준에서 어떤
테이퍼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제 파월 의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완전히 안정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테이퍼링이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섣불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월 얼마씩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어요. 800억, 400억, 1200억 달러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매년 1조 달러 정도 수준의 적자가 계속해서 적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양적 완화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부터 살리자라는 게 연준의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까지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타이틀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미국의 지금 연준은 그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만 9천 명 줄어든 79만 3천 명으로 지난 80만 명을 찍었던 자리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수준까지는 아직 미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 뉴스도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백신을 추가로 2억 도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확보된 미국의 그 백신은 6억 도주로 이제 그 인구당 2번씩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지금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원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실업수당이죠. 실업수당이 마무리되는 3월 중순 이전으로 부양책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3월 14일 실업급여 추가 지원이 만료되는 게 3월 14일이니까 그 이전으로 부양책을 대통령의 직무실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장 그 눈에 띄는 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올랐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 올랐고, 엔비디아 3.3%, 인텔은 3.06% 올랐습니다. AMD는 0.34 올랐고, 퀄컴은 0.04% 올랐고, 테슬라는 0.85% 올랐습니다. 네, 나머지는 쏘쏘했고요. 빅5 주식들은 뭐 소소한 흐름들에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댓글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을 보시면 좋겠고, 달러는 크게 약세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금값과 유가는 연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약간 쉬고 있는데, 금은 보합에서 쉬었고요. 유가는 소폭 약세로 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색다른 장소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좋고, 날씨 많이 따뜻해졌네요. 아침에 엄청나게 추웠는데 해가 뜨니까 굉장히 이 산속도 빠르게 온도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 식구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따뜻한 말도 전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나 살은 찌지 마시고, 많이 먹되 살은 찌지 않는 그런 먹는 건 내 입이에요. 내 몸은 살이 안 쪄요. 네,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이번 연휴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 만나셨죠? 정말 통쾌하죠? 네, 우리 김필수 교수님 덕분에 저희 각도기 TV는 네, 우리 한국의 자동차 관련 유튜브 1등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1등이고, 또 우리 미국도 탁월하죠. 미국 정리도 어떤 쪽보다도 가장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